최근 지역 감염 위험이 증가하면서 예방접종의 이득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료를 보고한 바가 있는데 2021년 7월 중순까지 12에서 17세 연령에서 890만 건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에 9,246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통증이나 발열, 피로감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90.7%를 차지를 했고요. 중대한 이상 반응은 863건 신고되어서 전체 0.01%여서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나 심근염 같은 이상 반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기로에선 코로나19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이 5,000명대가 처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최다 기록이 4,1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100명을 넘어섰으니까 1,000명 이상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중증 환자도 720명을 기록했습니다. 700명대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 게 수도권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중증 병상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충청 지역이 중환자 병상이 한 90%가 지금 차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한계치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종 완료율은 오늘 80%를 넘어섰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게 접종 완료율이 75% 정도가 넘으면 네. 그럼 아마 집단 면역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오판이었던 걸까요? 그건 이제 중간에 이미 그 방역 당국에서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접종 완료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접종률이 한 8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인정을 한 바가 있고요, 이미. 그리고 오히려 80% 접종률이라고 하는 것은 중환자를 좀 줄여준다거나 그리고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치명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 하면 단계적 회복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해서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80%를 일단 넘어섰고요. 그리고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 따질 경우에는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종 완료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어떻게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씩 발생할 수 있는가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100만 명이 접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100만 명이 받았다는 얘기는 1,000만 명은 아직 접종 완료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기존의 면역 형성률이 한 90% 된다고 가정하면 1,400만 명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접종을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추가 접종자가 3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접종자도 전 국민의 80%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지금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현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2차례 접종 후에 2주가 경과하면 접종 완료인데 네. 앞으로는 3차례, 3차까지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 이렇게 바뀔 걸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또 청소년 백신 접종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 수업의 원칙은 유지하되 철저히 지역별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대응하겠습니다. 과대 과밀 학교부터 밀집도를 우선 조정하고 추후 감염 상황에 따라 추가로 등교 밀집도를 제한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네, 접종률을 계속 높여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 이 와중에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난리네요. 현재까지 의심자가 4명, 감염 여부는 오늘 밤쯤 확인이 된다고요? 네, 오늘 밤 9시는 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온 인천에 거주하는 부부, 그리고 그 부부를 같이 차를 태우고 온 40대 남성 지인, 그리고 그 부부의 아들, 이렇게 4명의 의심 증상이 확인돼서 지금 검사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랑 또 접촉을 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접촉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부의 경우에는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확진될 때 접촉자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접촉 완료자는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 지인과 아들의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 다른 사람한테까지 만약에 오미크론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전파시켰을 가능성, 이걸 좀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항공편에 같이 탑승한 승객도 45명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45명에 대해서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만약에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짧게 이 부분만 짚어보죠. 일부 국가는 이미 통제하고 있잖아요. 해외 입국들을.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여지가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전문가들은 조금 더 통제해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입국자들을 지금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입국도 지금 통제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8개국이 아니라 10개 국가로 늘리고 재입국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외국 나갔다가 다시 일본 들어오는 것도 이젠 통제하겠다. 10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8개국만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부가 지금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그 대상을 늘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확인된 국가가 지금 6개 대륙에서 다 나왔고요. 20개 국가로 지금 늘어났는데 더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방역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미크론의 효과 어느 정도 위험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려요. 뭐 지금 이제 그 뭐 변종 우리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이제 단백질 변이가 일어나는 그 부위가 지금 델타 변이보다 한 2배 정도 많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전파력을 가졌고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상회복 이제 첫발 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